피해 생존 여성들이 아디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혹하여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이름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서쪽 라카인주 로힝가족 거주지 코테팍 마을 주민인 안다르 씨는 새벽 3시경 빗소리에 섞인 총성을 듣게 되자 자신의 딸인 쏨속에게 미얀마 군인들이 여자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지만 남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두 마을을 떠나면 군인들이 집을 불태울 테니 일단 남자들은 도망가고 여자들은 집을 지키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며 아들과 함께 마을 동쪽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내 마을 남쪽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몰려왔고 그들은 마을에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안다르시 집에 남겨진 아내와 딸 그리고 손자는 모두 사망했고 마을에서 살아 돌아온 이는 없었습니다. 5일 뒤인 8월 30일 또 다른 로힝가족 거주지인 툴라툴리 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집단학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툴라툴리 마을 외곽에 있는 강가에 미얀마 군인들과 경찰은 주민들을 모아두고 남성들을 집단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4명 5명씩 무리지은 미얀마 군인과 경찰들은 300명씩 뽑아 민가로 데려가서 성폭행하였습니다. 이 마을 출신 바시다 씨는 구타를 당한 후 당했습니다. 이때 그의 품엔 생후 28일 된 젖먹이가 안겨 있었지만 미얀마 군인은 아이를 빼앗아 여러 번 집어던져 살해했습니다. 같은 마을의 맘타리 씨 역시 남성 3명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로힝가 여성들이 민가로 끌려가 돈과 장신구를 빼앗긴 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미얀마 군인과 경찰들은 성폭행을 한 후에 민가 문을 걸어 잠근 뒤 불을 질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여성들만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툴라툴리 마을에서 최대 451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중 여성 사망자는 248명으로 절반이 넘고 10대에서 20대는 113명에 이릅니다. 이 잔혹한 범죄는 2017년 8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일부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3년 8월 미얀마 정부는 로힝가 테러리스트 토벌을 이유로 로힝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급습하여 대량학살과 성폭행 등 조직적인 집단학살을 벌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진행된 집단학살로 인하여 2만 5천 명의 로힝가 사람들이 사살했고 성폭행 피해자는 18,00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의 학살을 피해 당시 미얀마에서 거주하던 로힝가 사람들 75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고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100만 명의 로힝가 난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일 캠프로는 세계 최대의 난민촌입니다. 희망사기 기대를 하였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과 엄마는 군인들에게 손쉬운 표적이었고 성폭행과 학살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8월 말 로힝가 마을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은 여성에게 더욱 자진했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로힝가 난민 캠프로 목숨을 걸고 피난온 피해 여성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말하길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19일은 세계 각지의 분쟁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또한 어제였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자 세계 최대의 난민촌에서 지내는 로힝가 난민 여성들을 떠올리면 전시 성폭력의 잔혹함이 어떠한지 난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들의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이들의 슬픔과 피해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힘겹습니다. 아디는 2017년부터 로힝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로힝가 난민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경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 성폭력과 집단 학살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녀들에게서 수동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강인한 생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아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의였습니다. 죄를 지은 나쁜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힘이 없어 만행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시대와 국경을 넘어 바로 이곳 로힝가 여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전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 집회에 참여한 우리들의 정의로운 주장이 그녀들의 이야기와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